전국 최초의 공립 대안초등학교가 내년 5월 홍천에 문을 엽니다. 내년 3월 말 공사를 끝내고 5월부터는 학생들의 등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나쁨을 보인 가운데 올겨울에도 사만 사온 대신 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가 짙은 이른바 사만3이 현상이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취재했습니다. 춘천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버스회사 인수에 나선 녹색시민협동조합의 특혜 의혹에 대해 공익감사 등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검찰이 최응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도내 유력 정치인들에게 모두 5천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미세먼지가 심해 생활하시는 데 많이 불편하셨죠? 올겨울에도 사만 사온 대신 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가 짙은 이른바 사만3이 현상이 이어지는 건 아닐지 김상훈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시내 전체가 뿌연 안개에 잠겼습니다. 안개에는 초미세먼지가 섞여 공기도 탁합니다. 도로 곳곳에는 마스크를 낀 시민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시민들은 겨울철에도 미세먼지 때문에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비염 때문에 마스크 꼭 써야지, 안 쓰면 먼지 때문에 더 심해지니까. 지난 주말 첫눈이 내리면서 기온이 내려가더니 다시 포근한 날씨와 함께 초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영서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원주가 세제곱미터당 최고 64 마이크로그램, 춘천은 60, 평창은 51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 모두 나쁨 기준인 36 마이크로그램을 넘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까지 겹쳐지면서 대기질이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한바탕 추위에 미세먼지까지 찾아오자 병원에는 최근 감기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의 발병을 높이는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고 간단한 감기나 독감뿐만 아니라 천식 악화 그리고 폐렴 같은 것의 증상도 많이 악화시키기 때문에 조심을 하시는 게 좋으시겠습니다. 올 겨울에도 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가 짙어지는 이른바 사만3이 현상이 이어질까? 전문가들은 올해 대기 정체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지난 겨울보다 사만3이가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역시 이렇게 기온이 내려가면서 미세먼지 내려가고 기온이 올라가면서 미세먼지 올라가는 그런 주기적인 특징이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황사와 미세먼지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겨울 내내 한파와 미세먼지가 번갈아 나타날 것으로 보여 호흡기 질환과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전국 최초의 공립 대안초등학교가 내년 5월 홍천에 문을 엽니다. 현재 학교 건물을 짓는 공사가 한창인데요. 내년 3월 말 공사를 끝내고 5월부터는 학생들의 등교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천에 들어서는 공립 대안초교인 노천초등학교의 예상 전경입니다. 6,000제곱미터 부지에 2층 건물 3개 동이 들어섭니다. 지난해 폐교된 속초초등학교 노천 분교 부지에 새로운 학교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약 60% 정도입니다. 공사는 내년 3월 말쯤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립 대안학교는 적지 않지만 공립 대안초등학교는 이곳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교사도 모두 공립교사, 학비도 무료입니다. 정원 90명은 대안교육 희망학생 45명, 경제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 45명으로 구성됩니다. 1차 모집 결과 대안교육 희망자는 42명, 사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희망자는 27명이었습니다. 정원에 21명이 모자랍니다. 대안학교가 사실 지금 나오는 그 소문은 문제아들이 가는 학교다라고 해서 겁을 많이 드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대안학교는 새로운 교육과정, 그다음에 공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또는 보완할 수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은 국어, 수학, 영어 등 기본 교과가 40%, 자치, 공감, 예술 등 대안 교과가 60%로 구성됩니다.
틀에 박힌 경쟁 틀을 거부하는 학부모의 경우 학교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중요한 거는 좀 어울림에 대해서 학교에서 가르쳐 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도 요새 학교들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강원도 교육청은 이 학교가 문을 열면 도내 대안중학교와 고등학교인 가정중학교와 현천고등학교로 연계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대안초등학교, 교육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지시로 유력 정치인들에게 5천만 원을 건네려 했다는 의혹이 일부 언론에서 제기됐습니다. 또 강원랜드 채용 청탁 명단을 받았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도 나왔습니다. 해당 정치인들 측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부인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지시로 당시 새누리당 강원도당 핵심 관계자 A씨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 일부 언론을 통해 검찰이 지난 4월 최 전 사장의 최측근으로부터 이런 진술을 확보했으며 이 돈은 당시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진술에서 언급된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권성동, 염동열 의원과 정문원 전 의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들 측으로 전화로 확인한 결과 사실이 전혀 아니고 처음 듣는 이야기며 당시 핵심 관계자 A씨에게 연락해본 결과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한다며 해당 진술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한편 강원랜드 전 인사팀장이 본부장을 통해 권성동 의원의 채용 청탁 명단을 건네받았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당시 강원랜드 인사팀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의 심리로 열린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두 번째 정식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의원은 증거 법칙과 법리를 무시한 기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철수 속초시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도내 자치단체장 7명 가운데 심규원 동해시장이 기소됐고 상당수가 검찰 조사를 받는 등 막바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철수 속초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김철수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법정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하고 지난 2015년 부하 공무원을 시켜 입당 원서를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V 토론 과정에서 상대방이 그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사실을 이야기했을 뿐이고요. 자세한 부분은 오늘 조사받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적 홍보 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 심규원 동해시장은 지난 22일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노인단체에 1,800여만 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하 양양군수는 지난달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선거 운동원들에게 1,000여만 원의 수당을 추가 지원한 혐의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던 이경일 고성군수도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예정입니다. 예비 후보였던 지난 3월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춘천시장과 자신이 쓰지 않은 책을 출간해 기념회를 연 혐의를 받는 조인묵 양구군수는 이달 초와 중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역단체에 2억여 원의 보조금을 편법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문순 화천군수도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또 다른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달 13일이면 6.13 지방선거 사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도내 자치단체장들의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춘천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버스회사 인수에 나선 녹색시민협동조합의 특혜 의혹에 대해 공익감사 등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늘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버스회사 최초 인수자금 30억 원에 대한 출처를 밝혀줄 것과 춘천시의 특혜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춘천시의 거수기로 전락해 의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감사 청구와 수사 의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관계 개선을 강원도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회가 오늘 춘천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마련한 세미나에서 한국관광공사 안득표 강원지사장은 남북정상이 동해관광특구 등을 합의한 것을 강원도가 주도하기 위해서는 강원관광공사와 DMZ 관광청 등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강원대학교 김영국 교수는 동계올림픽을 공유가치로 만들기 위해 동계스포츠 꿈나무 육성, 동계스포츠 관광 클러스터 구축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등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제13회 동곡상 시상식이 오늘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동곡문화재단과 강원일보사가 마련한 동곡상 시상식에는 지역발전부문 육동한 강원연구원장, 문화예술부문 김성수 도문인협회 자문위원, 사회봉사부문 이금자 원주시 명륜 이동 새마을 부녀회원이 수상했습니다. 또한 교육학술부문 유대균 반곡초등학교 교장, 자랑스러운 출향 강원인 부문에는 윤세영 태영그룹 회장이 상을 받았습니다. 춘천 지역 2018년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한마음 대축제가 오늘 춘천 베어스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춘천 효자 종합사회복지관이 더 나눔이란 주제로 주관한 오늘 행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이웃사랑을 실천한 유공자에게 춘천시장상과 춘천시의회 의장상 등 각종 상과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다음은 춘천 MBC 사랑의 쌀라누기에 정성을 보내주신 분들 소개합니다. 주식회사 강원랜드에서 500만 원, 춘천시 의사회에서 100만 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에서 50만 원, 홍천농협에서 100만 원, 현대자동차 호반 대리점 신도선 대표가 10만 원, 백년족발 퇴계점 안병웅 대표가 10만 원, 주식회사 춘천육가공 임직원 일동이 100만 원, 조숙현 씨가 5만 원 보내오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강원대와 인제군이 평화지역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업무 협약으로 인제군과 금강군을 연결하는 금강산 가는 평화도로 구축, DMZ 평화생명 특구 조성, 가전리 평화마을 조성 사업 등에 강원대와 인제군이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강원대는 철원, 양구, 고성, 인제에 이어 화천군과도 DMZ 평화협력 MOU를 체결해 도내 5개 접경지역과 새로운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도심 열섬 현상과 오염물질 등을 줄이는 봄내 바람길 조성 사업에 앞으로 20년 동안 6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과 자전거 천국 도시 조성, 도심 도랑 설치 등이 바람길 조성 사업이라며 기존 사업과 더불어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내년에 기후 분석과 봄내 바람길 추진 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세부 추진 계획도 세울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동래면 거두리 큰골 근린공원에 어린이들을 위한 모험 놀이터를 조성합니다. 춘천시는 어린이들이 나무와 흙, 자연적인 놀잇감을 활용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상되는 조성 면적은 1헥타르 정도며 사업비는 7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유류세 인하가 시행된 다음 도내 기름값이 3주 연속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어제 기준 도내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537원으로 유류세 인하 시행 직전보다 158원이 내렸습니다. 경유 역시 어제 기준 1,406원으로 같은 기간 95원이 인하됐습니다. 화천군은 새해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주력 작목의 고급 재배 기술을 교육합니다. 화천군은 다음 달 5일부터 19일까지 총 19회에 걸쳐 2019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커리큘럼을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